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영어는 학력고사에서 수능, 또 수능 안에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걸림돌은 누구인가요? 학생은 분명 아니죠. 그럼 학교와 학원의 그 누군가가 정답일 겁니다. 그 걸림돌은 볼드모어인가요? 그의 이름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학력고사, 네, 문제가 심각했죠. 그 영어의 잘못을 바꾸고 변화를 꿈꿔서 반영한 게 바로 수능입니다. 한때는 어법 문제가 수능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 문제까지 줄었습니다. 무려 한 문제. 그만큼 영어 학습의 핵심이 어법, 문법이 아님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학력고사 때는 거의 문법이 거의 주였습니다. 거의 달아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는 2문제였던 것마저도 하나로 줄이고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변화의 걸림돌은 누구인가요?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나 학원의 바로 볼드모어, 이름은 말할 수 없는 볼드모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직 학교와 학원과 학교에서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이 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떠한가? 역시 좋을 리가 없겠죠. 50% 이상의 학생들이 50점 이하인 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듣기가 없었다면 또는 듣기가 어려웠다면 평균 30점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건 가히 6년간의 그 많은 6년간의 학습, 어마어마한 학습 시간의 결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죠. 자, 이제 어법 문제가 나왔던 2009년도에는 바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위에 있는 21번 같은 2개 나오는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문제만 나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때에도 선생님들은,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정말 어법 문제를 위한 어법을 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어법이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어법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독해를 기반으로 한 어법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반드시 독해를 하고 어법 문제를 풀게끔 유도하지만 그 힌트로서는 바로 이와 같이 단어의 뜻을, 어려운 단어의 뜻을 적어준다는 거죠. 분명히 이 단어가 전부이라는 단어가 보다시피 여러분 이 줄쳐 있는 문장에 보시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A번의 문장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B번의 문장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 뜻을 알려준 이유는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원 강사, 인터넷의 수많은 강사들은 어법 문제를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본인들이 독해를 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독해를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은 그래서 뭔가 해석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모든 어법은 해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어법을 위한 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2번째 힌트는 뭐냐? 좋아요 선생님, 단어 알려준 거 보니까 독해를 하라 한 것 같기도 하군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A번을 보세요. 위치하고 what이 있는데요.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자, 위치와 what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공통점은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아실 겁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자, 뒤에 문장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이런 걸 묻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단어 쓴 것만으로도. 그럼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없어야 됩니까? 자, 둘 다 불완전 문장이니까 뒤로는 구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위치가 되고 없으면 y이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컴마가 있는 거 보입니까? 혹시 이거 동격의 컴마는 다른 거 아닐까? 어때요? 이것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풀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해 놨습니다. 물론 해석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개 두긴 했어요. 분명.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A번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22번.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2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4번 딱 들어갈 때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죠. 주어를 골라라. 주어가 누굴까? them? 분명 아니겠죠? 수일치니까 이 아니겠죠? 관계사 나왔군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럼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복수군요. 네, 틀리지 않았네요. 시간이 없어. 빨리 이거 보고 넘어가자. 어때? 됐니? 틀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문장을 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게끔 유도한 거죠. 관계사가 들어가고 설마 관계사 앞에 있는 게 주어겠지. 일반적으로 그러하니까. 그러나 이 문장은 뭘까요? 자, 그러면 가서 올라가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틀릴 수 있게끔 해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틀릴 수 있게끔 해석을 했다면 절대 어떤 경우도 틀리지 않는 문제를 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틀릴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어법은 독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죠?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단어 필요 없죠. 근데 출제자는 그러한데 우리의 신께서 강사 신, 영어 강사 신은 이 신들은 출제자를 무시하죠. 필요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다는 둥 하다가 꼭 어떤 중요한 순간에 오면 자신 입맛에 안 맞으면 출제자를 개무시합니다. 보셨죠? 출제자를 개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 문법을 해석할 필요 없다고 놓고 또 빈칸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둥,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거죠. 자기가 필요하면 출제자를 걸먹이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출제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선택적 진리. 바로 자신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지가 신이라는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출제자가 원하지 않는 걸 왜 합니까? 그렇게 출제자 목숨처럼 외치던 강사들은 이상하게 어법만 들어가면 출제자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자, 가도록 하죠. 한번 어떤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얘가 정확하게 확인 작업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When we enter a room, we immediately recognize the floor, chairs, furniture, tables, and so forth. But when a robot scans the room, it seems nothing but a vast collection of straight, curved lines, which what it converts to pixels. It takes an enormous amount of computing time to make sense out of this jumble of lines. A computer sees only a collection of circles, ovals, spirals, straight lines, curly lines, corners, and so on. Spent an enormous amount of computing time, a robot might finally recognize the object as a table. But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 In other words, robots can see, and in fact, they can see much better, very better than humans.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 자,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아보죠. 플로어, 마루, 의자, 가구, 테이블, 기타 등등. 그러나 로봇이 방을 스캔할 때는 그것은 단지 광대한 컬렉션의 직선과 커브 라인들만을 보게 돼요. 그 커브 라인을 로봇은 바꾼다는 거죠. 뭐로 바꾼다? 픽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커브 라인과 스트레이트 라인을 받아주는 위치가 되는 거죠. 맛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라인들을 픽셀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양의 컴퓨팅,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make sense, 이해하는데. 뭐로부터? 이러한 jumble, 디범벅의 라인으로부터. 컴퓨터는 단지 컬렉션의 서클과 타원, 스파이럴, 나선형, 직선, 컬라인, 꼬불꼬불한 라인들, 코너, 구석, 기타 등등 이런 컬렉션들을 보게 돼요. 단지. 자, 스펜딩이냐 스펜트냐? 당연히 능동과 수동이죠. 엄청난 양의 컴퓨팅 타임을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니까 ing. 보내고 로봇은 마지막에 마침내 물체가 테이블이구나 로 알아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로테이션 한다면 그 이미지를 돌려버리면 컴퓨터는 다시 오버어게인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은 볼 수는 있어요. 사실상 훨씬 더 잘 보죠. 비교급 강조는 멋지 쓰죠. 베리 안 쓰죠. 이거 형용사 강조죠. 뭐보다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잘 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고 있는 것을. 그 정답이 알다시피 which 해석해야겠죠. spending 이거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much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Although life is different from the non-life is not completely different. Living things exist in a non-living universe and depend on it in many ways. 보다시피 이시란 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해석해야 풀 수 있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Plants absorb energy from sunlight and the bat find shelter in caves. 자, in many ways 잠깐만요. That make up the non-living things. 미안합니다. Indeed, living things are made of same tiny particles that make up non-living things. What makes an organism different from the material that compose them are their level of organization. Living things exhibit not just one but many layers biological organization. This tendency toward the order is sometimes modeled in the pyramid of life. 자, 이렇게 수동태 같은 문장 보이시나요? 수동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없다. 뭐 반음하고 반이 틀린 거죠. 예, 목적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어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이게 ing 진행형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동사이면 ing 써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라고 확정할 수 없고요. 수동태, 능동태는 반드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꾸 해석을 시키지 않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따라가다 여러분 인생 망가집니다. 시작하죠. 라이프, 인생이란 달라요. 난 리빙, 살아있지 않는 거. 무생물이겠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지 않는 것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다. 당연히 완전히 라는 말에 부사가 되겠죠. 형용사가 꾸며지니까 완전히 다르진 않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우주, 세계에 존재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에 의존한다? 그것, 뭘까요? 바로 이거였죠.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의 세계. 자, 무생물의 세계니까 단순하게 맞습니다. 많은 점에서 무생물에게 의존한다. 식물은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흡수하고 박쥐는 쉘터를 동굴에서 찾는다. 그렇죠? 인디드, 사실상 살아있는 것들은 같은 조그마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뭘 구성한다? 무생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다. 자, 정확히 맞죠? 네, 관계사로서 파리큐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What? 자, 뭐냐면 makes organism, 유기체, 생물체가 되겠네요. 유기체를, 생물체를 다르게 만드는 거. 그런 머티리얼, 물질과는 다르게 만드는 건 뭘까? 그죠? 그 물체는 그들을 구성하는 그런 물체겠죠. 물질이겠죠. 그럼 물질과 다르게 만드는 건 뭘까? 당연히 what죠. 뭘까? 뭘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뭘까? 얘가 주어입니다. what이. 그러므로 is가 되겠죠.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레벨, organization. 바로 그들의 구성의 레벨이다. 살아있는 것은 단지 하나가 아닌 많은 층의 생물학적 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 이 질서를 향한 이러한 경향은
때때로 모델링이 된다. 그쵸? 모델이 되어진다. 피라미드, 생명의 피라미드로서 모델링이 되어진다. 당연히 이 경향이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링 당하는 거죠. 모델 당하는 거죠. 자, 모델링 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동이 맞다. 그럼 정답 뭐냐? 역시 4번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1번 풀려면 반드시 해석해야 되고,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도 대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대시 나와서 앞에를 설명하게끔 해놨죠. 딱 보시면 알 거예요. 딱 설명해놔요. 그러니까 학생 익숙해요. 알았어. 대답했는 게 얘가 주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 이렇게 되는 거 맞네. 알겠어.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대를 또 써줘요. 교묘하죠? 그러므로 학생들이 익숙한 거에 따라가게끔. 이거니까 옆에 있는 게 주어 맞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이지가 되겠지. 이렇게 가로되니까 유도하는 거죠. 하여튼 해석을 해야 완벽한 구조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독해가 많잖아요. 수능은. 근데 본인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게 뭐죠? 학력고사 때 가르쳤던 걸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문으로 해석하는 거. 하다 보니까 학력고사에 비해서 독해량이 너무 많아요. 시간은 적고. 근데 이걸로 계속 하는데 방법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독해를 안 한 거죠 뭐. 독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독해를 하지 말자. 그러면 문법으로 때려 맞춰보자. 독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문법 독해 문제를 뭐 빈칸에 앞만 보고 뒤만 보고 풀거나 빈칸에 어떤 힌트 찾아가지고 어떤 거 구석적인 거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독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독해하지 않음으로써 되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독해하지 않음으로써 이 독해를 해야 되는 수능 문제를 본질이 수능 문제가 독해를 하라는 건데 독해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문으로 때려잡거나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변방에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 안에 대입해 가지고 최대한 독해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해결법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 독해도 망가집니다. 독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강사들은 글쎄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저는 들어갑니다.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 지문을 읽을 때 뭔가 복잡하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가 여러분이 내는 컴퓨터죠. 이 컴퓨터가 분석한다면 아까 보았지만은 이해력이 떨어져요. 분석하는 순간 이해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분석하지 않는 것,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전혀 못하죠. 자신이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대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이제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생업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질 때,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학생들이야말로 진짜 영어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들이 걸림돌입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변화의 걸림돌은 누구다? 볼드모. 누구도 해리포터에서 말하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볼드모. 그들입니다.